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하나와 삼성의 시즌 15차전 경기 중계방송을 마치고 중계석 바로 옆에서 저희가 여기 중계하는 중계석은 아니고요, 바로 옆 중계석에서 이순철 해설위원과 함께 오프더 리뷰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7대4로 하나이글스가 승리를 거두면서 양 팀이 오늘 전까지 7승 7패였는데 하나이글스가 이제 8승째를 팀 간 전적에 있어서 올리게 됐습니다. 오늘 경기 하나이글스의 승리의 요인은 좀 어떤 점을 보고 계십니까? 절대적인 요인은 네. 결국 문동주 선수의 빼어난 투구죠. 네. 그것이 우선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고요. 거기에 이제 또 수비자들이 이도현 선수도 그렇고 이원석 선수도 그렇고 수비수들이 미스를 하지 않고 문동주 선수를 뒷받침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꾸준히 리드를 해가면서 이길 수 있었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근데 또 한 가지는 사실은 공격을 좀 걱정을 했었거든요. 이틀을 경기를 하지 않고 갔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상대 선발진들이 그렇게 강하지 않아서 결국은 하나가 조금 더 쉽게 경기를 풀어나갈 수 있었다고 봐요. 거기에다가 상대가 또 송구 미스를 하는 바람에 그게 또 결정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네. 경기 감각 걱정을 하셨는데 장단 14안타를 지금 몰아치는 오늘 경기를 하나. 오늘 삼성은 결국은 이제 선발 매치업에서 좀 이렇게 밀리기는 했습니다만 결국 그 이승현 선수의 1위 악송구, 그러니까 사실은 누가 보면 그 정도면 원바운드 아니까 잡아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도 더블 플레이 할 때는 야수는 스텝을 하면서 움직이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낮게 던져버리면 이 포구가 굉장히 힘듭니다. 또 투수가 던진 송구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재현 잡지를 못했는데 결국은 그게 화근이 돼서 한꺼번에 그냥 넉 점을 실점을 하는 바람에 문동주 선수가 마운드에 있는 걸 감안해 나오면 쫓아갈 수가 힘든 거죠. 예. 실책은 비록 이재현 선수의 포구 실책으로 기록이 됐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승현 선수의 그렇죠. 송구 예. 실책. 그러니까 야구쟁이들은 아는 거죠. 아, 이게 누구의 어떤 잘못을 위해서 그렇게 됐다라는 것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포수가 앉아있는 상태에서 그 정도면 다 포구하죠. 네. 움직이지 않고 앉아있는 거니까. 근데 이거는 야수가 지금 스텝을 하면서 더블 플레이를 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과정이기 때문에 포구하기 쉽지가 않은 거죠. 네. 혹시 이 노래 아세요? 지금 들리는 노래? 안다고 할 수도 없고 모르는데 큰일 났네요. 왜 물어본 거예요? 아니 이 노래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야구로 안 되니까 노래로 저는 경기에 빠뜨려는 거고. 아니 그게 아니라 저는 야구 해설자지 아니, 음악 평론가가 아니에요. 아니 K-POP 데몬 헌터스도 안 보셨어요? 아유, 저 야구 보기도 바빠요. 야구도 다 못 봐가지고 지금 그러는데. 이렇게 이순철 위원님께서 야구를 사랑하십니다. 지금. 아니, 사랑하는 게 아니고 전 세계 이 어려운 난관을 지금 빨리 헤쳐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빨리 말을 돌리는 거죠. 전 세계 그 1위를 차지한 영화를 안 보셨? 아 사실 그 제가 나왔던 승부도 아직 안 보셨습니다. 그거는 의도적으로 안 본 거예요. 조명께서 나오는. 제가 어글걸 것 같아서 안 본 거고요. 예, 꼭 보시고요. 네, 예. 지금 음악은 제가 몰라서 못 본 겁니다. 이것도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아 그런데 이제 삼성의 장기적인 희망의 관점에서 보자면 지난 등판 때 그리고 이번 등판에서 양창섭 선수가 내용이 정말 좋았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저는 그 경기 중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승현과 양창섭, 오늘 나왔던 이호석 뭐 이런 선수들이 선발로 성장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원테임과 원투펀치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처럼 외국인 투수들, 좋은 투수들이 오면 탄탄해지고 짱짱해지는 거죠. 그런데 지금 원태인 선수를 지나고 나면 믿음직한 선발 투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게 가장 큰 아쉬움인데 거기에 버금가는 선수가 결국은 양창석과 이승현과 이호성 선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창석 선수가 이대로 쭉 꾸준하게 잘 성장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 저희가 받은 부상 리포팅은 딱 거기까지였거든요. 쇄골에 맞고 병원 이송 이후에 이제 그 검사를 받겠다까지 저희가 이제 리포팅을 확인을 했는데 그 이후에 좀 소식이 들어오지 않았고 또 내일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또 계속 좋아지는 과정에서 양창섭 선수가 좀 인상적이었던 점은 몸이 상당히 좀 타이트해졌어요. 예전 비교해서. 그래서 좀 기대가 되는. 저 경기 광고 나갈 때도 양창섭 선수가 올라오니까 아마
정우영 캐스터가 양창섭 선수에서 관심이 좀 있는 모양이에요. 첫 승을 첫 등판에서 너무 기억이 좋아서. 저는 그 고교야구 때도 양창섭 그러니까 선수 보러 본인 간 적도 스스로가 있어요. 정우영 캐스터가 몸이 탄탄해지고 좋아졌다 이렇게 몇 번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보면 그냥 이렇게 좀 약간 살이 찐 상태에 있는 것보다는 조금 더 슬림해지고 그런 측면을 보이기는 하는데 우선은 양찬수 선수가 다양한 구종을 투구를 한단 말이에요. 네. 스트라이크 존에서 크게 벗어나는 투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네. 자, 이렇게 삼성에 그래도 오늘 패했지만 희망적인 부분. 그런데 오늘 삼성이 패한 예. 부분이 아쉬움이 뭐냐? 물론 아까 이승현 선수 그 송구 미스가 결국은 큰 원인이 됐겠지만 한 점으로 잘 쫓아갔잖아요. 네. 그런데 왜 필승조를 내지 않고 이승현 선수를 그 이닝에 올렸을까라는 의심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쭉 일지를 봤어요. 그랬더니 목요일 날 경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금요일 날 필승조들이 다 나와 투구를 했는데 이승현 선수도 어제 나왔거든요. 그렇게 보면 결국은 배찬승 선수도 3연투가 아니고 목요일 안 던졌으니까요. 배찬승 선수, 김태훈 선수도 있는데 왜 이승현 선수를 올렸을까라는 의구심이 들기는 해요. 그래서 그 왜 그런 상황에서 한 점 뒤지고 있어서 필승조를 안 낸 것인지 그 내부에서 결정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그런 아쉬운 점이 있다는 거죠. 네. 좀 더 강한 선수를 내놓고 경기를 내주면 그게 어떨 수가 없지만 최근에 이승현 선수가 좀 내용이 좋다고 해도 사실은 이승현 선수가 필승조는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조금 아쉬움이 있는 거죠. 네. 예. 그러면서 이제 한 점 차까지 쫓아갔던 경기가 다시 석점 차로 네. 벌어지면서 뭔가 이제 더 이상 추격의 동력을 좀 잃었던. 네, 그러니까 제가 아쉬운 예. 부분은 이승현 선수 올라와서 투아웃까지 잘 잡고 있다가 주자를 내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좌타자가 나오니까 배찬승 선수를 갖다 붙여도 되는 상황이 아니었는가. 3연투가 아니기 때문에. 예. 그런데 결국은 그렇게 가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방송 때는 왜 말씀을 안 드렸냐면 투수 로테이션을 잘못 이야기하다 보면 또 그 자칫 더가웃에서 운영에 가고 있는 것을 제가 또 어떻게 잘못 비평하는 것이 또 이렇게 비평하는 것처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 안 드렸는데 뭐 속사정이 있으니까 네. 안 내겠지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죠. 네. 이젠 또 한화의 긍정적인 부분을 살펴볼 차례인데 김서현 선수의 5아웃 세이브. 네네. 이 그 아웃카운트 5개 잡는데 공 11개 던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김서현 선수는 전반기 때 그런 모습으로 쭉 이어왔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가 후반에 와서 아무래도 좀 힘이 떨어지다 보니까 제구가 조금 이렇게 들쑥날쑥하는 경향이 생겼는데 오늘처럼만 한다고 한다면 뭐 별 문제 없는 거죠. 네. 11개 투구 가운데서 무려 9개 스트라이크를 던질 정도로 오늘 경기에서는 관역도 잘 찾아냈던 김서현 선수였기 때문에 남아있는 시즌 그리고 이제 포스트 시즌 가서도 김서현 선수의 활약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30세이브를 기록했다는 것 자체가 이제 본인의 그렇죠. 뭔가 이제 난 이제 마무리가 될 수 됐다라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지 꾸준한만 않을까요? 유지해 가면 되는 거예요. 김서현 선수는. 네. 작년까지만 해도 사실은 필승조에도 있지 않는 선수가 갑자기 마무리를 맡아서 30세까지 하면서 하나이글스가 지금 2순위까지 올라오는데 획획한 공을 세웠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부터는 체력 관리를 잘하고 그것을 꾸준히 유지하는 길만이 김서현 선수가 좋은 야구 선수냐, 좋은 투수냐라는 것을 이제 그 평가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만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희는 경기 끝나고 나서 이제 문동주 선수를 이순철 위원님과 함께 인터뷰를 했고요. 네. 아마 이제 베이스볼 S를 통해서 지금 나가고 있을 텐데. 네. 문동주 선수는 노프라블은 전라도 사투리 영어를 잘못한 거죠. 저처럼 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저는 어떻게 한 줄 알아요? 아까 윤동수 네. 또 노프라블 네, 얘기했잖아요. 네. 그거 노프라블 이렇게 하는 거죠. 그거예요? 이게 정답이에요? 문동주 선수는 약간 서울말이 섞여서 한 아유, 거예요. 문동주 선수께 더 좀. 아따가 들어가니까 더 그런 거죠. 네. 네. 저는 노프라블을 이야기했죠. 아따를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아따 쓰면 안 됩니까? 이런 이야기를 했으니까 베이스볼 S도 많이 방문을 하셔서 한번 인터뷰 재밌게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문현빈 선수 인터뷰는 신예원 아나운서가 했기 때문에 저희가 문현빈 선수와 나누는 이야기는 듣지 못했는데 문현빈 선수를 어떻게 이렇게 삼성 라이온즈 상대로 잘 칠까요? 정말 뭐 다 잘 치긴 했지만 오늘도 문현빈 진짜 잘 치는데요. 선수는 예. 뭐 경기 중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타격 향상이 예. 정말 놀라울 정도인 거죠. 그러니까 김서현 선수 마무리로 가서 이렇게 좋은 성적을 내는 것과
문현민 그 김선현 선수가 예, 가서 예. 그렇게 성적을 내는 것과 문현민 선수 타격 향상은 거의 비슷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투타에서 젊은 선수가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가 미래가 있고 지금까지 성적을 낼 수 있었다는 거죠. 어떤 점이 좋아져서 올 시즌 같은 성적이 가능할까요? 문현민 선수요. 예. 타격을 하는 거 봐보시죠. 볼 잘 골라야 되잖아요. 나쁜 볼 손대지 않고 예. 결국은 좋은 볼을 골라내면서 타격 자세를 딱 갖추고 스윙을 한단 말이에요. 물론 흐트러질 때 있어요. 그런데 투나싱 이후에는 어떤 타자나 예리하게 떨어지고 이러면 흐트러지게 돼 있습니다. 예. 그것이 실투가 돼서 스트라이크가 들어왔을 때 그것마저도 흐트러지면서 타격을 하면 그건 요행이 있다는 거지만 그렇지 않고 실투가 되는 것을 자세를 잡고 스윙을 하면 그거는 조금 요행이 가미되지 않고 그냥 꾸준하게 자기 페이스로 가게 돼 있거든요. 기복 없이. 예. 그것이 문현민 선수가 또 달라진 거고 파워 포지션에서 배트를 들고 이 히팅 포인트까지 작년하고는 확연하게 다르게 좋은 각도로 나오고 있어요. 결국은 파워 포지션에서 이 히팅 포인트까지 어떤 각도로 만들어서 나오느냐가 정확도가 그렇죠. 떨어지느냐 예, 안 되느냐 예. 이 척도거든요. 예. 근데 그것이 너무 잘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리한 스윙을 하지 않아요. 네. 욕심을 안 부려요. 문현민 타석에 들어와서 막 오버 스윙하고 강하게 때리려고 막 그런 거 보였어요. 그거 안 보이잖아요. 근데도 비거리가 그것도 나요, 비거리. 또? 그건 예. 타이밍과 리듬으로 해서 때리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투구의 원심력, 뭐 145 이렇게 되는 것을 리듬과 타이밍으로 툭 때리면은 정확하게 정타가 되면 훨씬 더 강도가 세지는 거죠. 예, 그렇군요. 네, 그리고 또 궁금한 점 하나는 최은성 선수가 이제 돌아왔는데 아무래도 네. 첫 경기다 보니까 삼진도 좀 많이 당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부상 복귀 이후에 그 타자가 뭔가 좀 제대로 감을 잡기 위해서는 네. 어느 정도 타석에 좀서 공을 좀 뭘 봐야 딱 될까요? 와서 처음부터 잡은 사람이 있고 네. 최은성 선수처럼 이렇게 조금 더 시간이 걸리는 선수도 있기는 하는데 바라건대는 그냥 바로 와서 그냥 적응했으면 그렇죠. 좋겠죠. 예. 근데 아마 또 조금 상대가 내가 편한 투수를 만났을 때는 금방 적응을 할 텐데 막 까다롭고 이런 투수들을 만나면 막 볼도 안 보이고 네. 그렇지 않아도 감각이 없는데 막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점점 좋아지겠죠. 네. 근데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타자 쪽에서는 그랬는데 아까도 방송 중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김범수 선수가 경험이 많잖아요. 네. 넉점을 앞서가고 있는데 쓸데없이 대주자 나갔는데 그 주자 하나 있는데 계속 견제하고 집중은 홈에다 해야 될 상황이거든요. 이제 그런 점들이 포스트 시즌에 가면 갈수록 그런 경기 흐름을 잘 읽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감독이 시키지 않는 거 선수 스스로가 하니까 거기에 이제 그렇죠. 어떤 그 강한 면들이 생기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처럼 또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한다면 그건 쓸데없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위기 만들어 놓고 내려가니까 이재현 선수에게 장타 맞고 결국 한 점으로 쫓기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기의 흐름 자체를 좀 잘 읽고 플레이를 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 경기 흐름을 잘 읽어야 팀이 쉽게 무너지지 않고 탄탄해지는 겁니다. 그게 참 저도 이게 보면서 그러나 그거는 영원히 야구 유니폼을 벗을 때까지는 항상 생각하고 네. 그렇게 하려고 해야 되고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좋은 선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기복이 없어지고. 말씀을 들으면서 네. 왜 그럴까 저도 이제 생각을 좀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그 풀카운트가 됐을 땐 당연히 이제 스타트 끊을 거니까 최은성 선수도 1루에서 멀찍이 빠져있고 막 그랬잖아요. 네, 네. 근데 그런데요. 네. 하나 정도는 내가 호흡 차원에서 할 수 있어요. 근데 뭐 2개, 3개 이렇게 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라고. 이게 왼손 투수라서 앞에 움직임이 보여서 그런가? 저는 그 생각이 좀 이제 들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안 보이는 갈 것처럼 수도 했는데. 없지만요. 예. 자투수니까 갈 수도 없지만 갈 수도 가기도 힘들지만 넉 점 차이인데 거기서 도루에서 만약에 또 살아도 그냥 그건데 한 점뿐이 못 들어가니까 저기서 나오면 네. 만약에 아웃이 됐다. 그러면 상황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 선수는 무슨 소리를 그렇죠. 들을 것 같아요? 못 뛰죠. 정말. 야구를 흐름을 저렇게 못 읽고 저렇게 액세스 하나 뭐 이렇게 돼버린단 그렇죠. 말이에요. 예. 못 뛰죠. 못 뛸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경기 일단 큰 상황들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드렸고 여러분의 질문 받겠습니다. 삼성 팬 중에 이재현 선수 타격 부진의 원인이 무엇인지. 삼성 팬 질문이고요. 이재현 선수 타격 부진의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이게 한두 번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재현 선수 타격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제 뭐 어쩔 수 없이 시즌 들어오고 하면 그대로 해야 되고 막 김영웅 선수도 마찬가지고 이재현 선수도 마찬가지고 아까 제가
타자는 다리, 골반, 그 다음에 손 이렇게 써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근데 이재현 선수 스윙 폭이 다른 선수보다 이렇게 아까 문현미 선수 이야기인데 그렇게 간결한 스윙은 아니에요. 폭이 좀 큰 스윙이에요. 이렇게 돌아 나오는 그런 스윙인데 거기에다가 이재현 선수가 카운트가 불리해지면 이 골반은 그대로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이 손만 갖고 때리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복이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타자는 아까 투수는 커맨드 능력이 있어야 기복이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려요. 타자는 우선은 타이밍도 잘 맞춰야 되지만 그 바뀐 투수에 따라서 응용이 잘 되면 타이밍이 잘 되지만 일단은 다리 골반을 잘 써야지 기복이 많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타이밍을 잘 맞춰야. 그런데 이재현 선수가 스윙 폭도 큰데 때로는 타이밍이 맞지 않는 상태에서 다리 골반을 쓰지 않고 그냥 손으로만 이렇게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 선수는 기복이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김영훈 선수는 왜 그러면 기복이 삼진이만큼 하냐? 이 손목이 빠르거든요. 김영훈 선수는. 이재현 선수와 다르게 다리 골반 같은 거 잘 쓰는데 이 손목이 빠르니까 맞는 점이 하나 돼가지고 삼진이 많은 겁니다. 그건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조금 이제 나이가 어리니까 그걸 알고 좀 이렇게 거쳐가면 좋은데 그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내부에서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걸 이제 본인 스스로 터득하고 거쳐 가려는지 모르겠는데 이재현과 김영훈 선수는 그런 약점이 있어서 기복이 지금 타격에 기복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이재현 선수 제가 성적을 보면요. 항상 시즌 시작할 때 굉장히 좀 출발이 좋습니다. 네. 근데 그러다가 이제 여름나기 하면서 이제 좀 쭉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건 아니죠. 체력도 떨어지지만 네. 아까 제가 방송 그 경기 중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네. 체력도 떨어지잖아요. 일단 유격수니까. 근데 제가 그러면서 김준 선수 예를 들어서 이야기했는데 김준 선수가 홈런 때린다고 작년까지만 해도 막 스윙 막 크게 오버스윙하고 막 이랬거든요. 제가 막 방금 맨날 얘기했거든요. 저렇게 오버스윙 해가지고는 절대 좋은 타격 하지 못한다. 근데 그 선수 지금 올 시즌에는 스윙을 엄청 간결하게 만들었어요. 좌우 타석을 다. 근데 이재현 선수는 체력도 떨어지지만 스윙 폭이 크니까 점점 정확도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간결화가 좀 필요하다. 간결화가 필요한 예. 거죠. 예.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김준 선수처럼 충분히 할 수 있는 자질이 있는 선수여서 저는 그렇게 좀 탈바꿈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운동 뭐 열심히 하는 선수니까요. 네, 네. 충분히 이제 여러 가지 본인도 생각을 하겠죠. 네, 이제 네, 네. 뭐 본인의 생각이 아마 가장 중요한- 김준 선수하고 동기 아니에요? 예, 그럴 동기인 것으로 동기 알고- 아니면 하나 차이. 그러니까 뭐 비슷비슷해요. 예, 예. 그러면 그 선수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들고 자극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투수 관련 질문이 투수 관련 질문입니다. 일단은 오래된 팬인 것 같아요. 과거에는 선발 투수들이 한 120개 정도 던지고 130개까지 던지고 해서 네. 과거에는 선발 투수들이 120개, 130개까지 그런 던지는 낭만이 있었고 투구가 또한 있었다. 불펜이 과부하가 안 됐는데 요즘 선발 투수들은 100개 정도로 하니 이 현대야구에서 좀 이 선발 투수들의 투구수 한 개 투구수를 좀 더 늘리는 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선발 투수들의 예전에 투구수가 더 많아서 불펜 과부하가 없었다라는 의견을 주셨다고 하는데 불펜 과부하가 없었던 시절이 과연 있었을까요? 그거는 그런데 모르겠고 예. 지금 이게 보신 분들은 야구를 오래전부터 이제 보신 분 같은데 사실 과거에는 경기 수가 이렇게 많지 않아서 120개 막 이렇게 가도 괜찮았죠. 근데 이제 경기 수가 많아지고 하면서 그렇게 무리할 필요가 없었고 또 분업화가 된 상황에서 투수가 한 28명 엔트리에 14명, 15명 막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9월 달에는 지금 엔트리가 5명이 더 늘어나가지고 33명 막 이렇단 말입니다. 그럼 투수가 더 많아진 상태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5명이 안 늘어나고 28명 갖고 한다고 해도 경기 수가 많이 늘어난 상태에서 선발 투수들이 굳이 120개 막 이렇게 갈 필요가 없는 상황이에요. 또 그러면 그렇게 던지다 보면 경기 수가 많다 보니까 선발들이 1년에 많이 나온 선수들이 거의 한 28번, 29번, 30번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어깨에 무리가 갈 수도 있고 해서 그래서 적당하게 한 90개에서 100개 사이 이 정도에서 끊으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죠. 특히 월요일, 화요일 날 던지고 일요일 날 던지는 투수들에게는 더 그렇습니다. 근데 아마 그런 문제 때문에 과거 120개 낭만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어쩌다가 이제 그게 갈 수는 있는데 그게 자칫 잘못하다가 투수에게 어깨에 무리를 주기 때문에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상태라고 봅니다. 현대야구에서. 일본이 이제 요일 선발제를 하기 때문에 통상 투수들이 110개 정도 네, 그 정도에서 뭐 많이 던지면 120개까지
던지고 내려오기는 하는데 네. 그런데요, 또 일본 투수들하고 저희들하고 다른 부분이 일본 투수들은 우리하고 신장이 우리보다 더 적고 하지만 투구 폼이 우리가 이제 하체 사용 막 이야기하는데요. 그 일본 투수들은 그걸 너무 잘 사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구 수가 많아져도 부상도 좀 적고 힘도 좀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문동주 선수처럼 투구 폼이 좋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이 있고 또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니까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우리는 5일에 한 번, 5일 쉬고 6일째 나오고 이러니까 일주일에 2번 나온 선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굳이 투구수를 많이 가져갈 필요가 있는가라는 생각입니다. 단 100개만 넘어도 바꾸는 게 아니고 힘이 안 떨어졌으면 110개 이 정도 110개를 안 넘어간 선에서는 가능하다고 봐요. 예. 네. 완벽한 답변이 되셨을 걸로 보겠습니다. 앞으로 질문 2개 더 받겠습니다. 하나 더, 예, 어떤 질문이 있습니까? 오늘 이호성 선수 나왔었는데 투구는 어떻게 보셨는지 그리고 향후에 마무리로 다시 가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오늘 이호성 선수의 피칭에 대해서 저희 중계방송할 때 이순철 위원께서도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해주셨고 마무리 보직에 대한 질문을 주셨다고 하는데 이순철 위원께서 선발 말씀하셨잖아요. 예. 이호성 선수는 투구 폼이 투수로서는 거의 완벽하게 기본기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게 갖추고 있기 때문에 마무리보다는 저는 선발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나이도 아직 젊고 아까 제가 우리나라 선발 투수들 잘 던진 투수들 정말 높이 평가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나라 선발 투수들이 없거든요. 근데 이호성 선수는 아까 일본 선수들 투구폼 이야기했는데 딱 그 비슷한 투구폼을 가지고 하거든요. 그러면 던지는 체력만 조금 더 길러지면 꾸준히 그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100개까지도 힘들이지 않고 던질 수 있는 투구폼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 체력을 만들어 가느냐 못 만들어 가는데 불펜하기는 저는 좀 아깝다고 봐요. 이호성 선수는. 예. 불펜을 할 수 있는 선수들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선발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원태인과 누구 하는 선수가 원투펀치가 국내 선발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 대상은 이호성 선수도 되고 양창석 선수도 되고 뭐 이승현 선수도 되고 뭐 이렇다고 봐요. 뭐 또 1군에 있지 않는 이제 장래 총망된다고 기대를 하고 삼성 밴드 기대하고 있는 뭐 개명한 김무진 선수라든지 이런 선수 누군가는 좀 성장을 해줘야 됩니다. 황동재 선수도 역시 마찬가지고. 황동재 선수는 근데 투구 폼이 조금 지속적으로 가기가 조금 어려운 투구 폼이다. 이게 팔 각도가 낮아가지고 예. 그래서 힘이 좀 이렇게 차이가 투구 수가 많아졌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 또 선발로 꾸준히 돌 때 처음과 끝이 좀 다를 수 있는 그런 투구 폼을 가지고 있어요. 예. 이호성 선수 별명 아세요 혹시? 모릅니다. 귀족 감자. 기적은 알겠는데 왜 감자입니까? 감자 닮았답니다. 그 잘생긴 얼굴을 왜 감자를 닮았다? 아니 뭐 그렇다고 그러던데 팬들이 붙여준 별명이라. 팬들이요? 예. 너무 잘생겨서 그런 거 아니에요? 네, 너무 잘. 예, 그렇죠. 예. 김주원 선수도 감자래요. 그건 또 무슨 감자예요? 그냥 감자. 그냥 감자요? 그러니까 잘생기니까 그 질투해가지고 그렇게 붙인 그런가 거 아니에요? 보네요. 예. 마지막 질문 받겠습니다. 이제 가을 야구가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요. 가을 야구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해설위원님께서는 가을 야구 정말 많이 하셨는데 가을 야구에서 제일 필요한 덕목 3가지만 얘기해 주시죠. 이순철 위원님께서는 정말 가을 야구를 많이 하셨는데 가을 야구에서 필요한 덕목 3가지를 네. 우선 긴장하지 않아야 되고요. 긴장하지 않아야 한다. 스스로 경기 흐름 잘 읽어야 되고요. 스스로 읽어야 한다. 네. 마지막. 그다음에 자신감이 있어야 됩니다. 자신감. 네. 이것만 있으면 저도 뛸 수 있습니까? 네. 근데 아니 정우영 캐스터는 안 됩니다. 다시 태어나야 하는 것이고 왜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개인적인 이제 필요 부분이고 네. 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어떤 네. 뭐 예를 들면 뭐 베테랑 선수, 네. 아니면 강력한 선발진, 네. 뭐 강력한 마무리, 네. 클리너, 뭐 이런 수비, 뭐 이런 것들 중에서 간단해요. 그게 이제 그 아무리 긴장하지 말고 그 경기를 하자고 이야기를 해도 선수 스스로가 그런 그 포스트 시즌의 중압감 때문에 긴장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들 편안하게 즐기면서 야구를 하려고 노력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서 여유를 찾아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러니까 막 여유를 뭐 여유 있게 할 거야, 뭐 재밌게 할 거야 하다가도 일단 딱 찬스 위기 딱 닥치면 거기에 오그라들어서 이게 경기 플레이가 잘 안 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편안하게 생각을 하면서 포스트 시즌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만약에 오그라들면 그때부터는 자기 성적 실력이 안 나오거든요. 그렇죠. 예.
최근에 이제 그 세이버매트리션들이 정리하고 있는 포스트 시즌의 3요소로 많이 불리는 것들이 이거죠. 전체 투수진의 탈삼진 능력, 마무리 투수의 능력, 팀 수비력, 이 세 가지가 포스트 시즌 성적의 가장 중요한 요소다라고 요약을 많이들 하는데 그 빌리빈 단장 있잖아요. 네. 빌리빈 단장이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내가 정규 시즌은 어떻게든 해보겠는데 포스트 시즌은 도저히 모르겠다는 그렇죠. 네.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정말 예측할 수 없습니다. 예, 특히 포스트 시즌으로. 그러니까 그만큼 경기 흐름들을 선수 스스로가 잘 읽고 그 감독 코치가 할 수가 없거든요. 긴장도 워낙 심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렇죠. 선수 스스로가 풀어나가는 능력들이 좀 있어야 돼요. 그 흐름을 잘 타야 됩니다. 그렇죠. 네. 흐름은 알아야 된다. 네, 적절하게 잘 대처를 해야 되고. 네. 자, 오늘 또 알찬 선발 얘기만. 내일 선발 내일 황준서 원태인 황준서 선수와 원태인 선수의 와이스 선수가 와이스 아니네요? 선수가 아니라 한 번 걸러서 좀 쉬게 와이스 선수가 아닌 좀 지쳤다고 보는 것 같네요. 황준서와 폰세 선수도 그렇고 와이스 선수도 그렇고. 네. 그럴 수 있죠. 예. 롯데와의 대결에 이글스로서는 제가 볼 때는 사실은 제가 5게임 반기 찰 때 LG가 2위고 하나가 1위였는데 그거 정말 잡기 힘들다. 이게 쉬운 게 아니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네. 그게 뒤집어졌어요. 근데 그때는 경기 수가 좀 많이 나오죠. 지금 경기 수가 20경기 안쪽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1등 잡기가 쉽지 않다고 판단을 해서 김경문 감독이 무리를 안 시키는 것 같네요. 또 이걸 수도 있습니다. 화요일 롯데거든요. 네. 와이스 선수가 또 롯데는 또 엄청나게 강하기 때문에 여기에 또 맞추고 있지 않나. 그럴 수도 있겠죠. 그냥 오늘 또 승리를 했고 하니까 조금 더 여유를 주면서 갈 수도 있다고 보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이게 그동안 하나이글스가 거의 선발 투수들의 힘으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폰세 선수도 사실은 시즌 전반기보다는 조금 힘이 좀 떨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와이스 선수도 근데 마찬가지고 아마 그래서 그런 영향도 있다고 보네요. 네. 오늘 15차전 리뷰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고요. 내일 황준서 선수와 원태인 선수의 맞대결 이후에 16차전 경기 양 팀의 팀 간 최종전 경기 이후에 또 옵터 리뷰에서 혹시 황준서 선수 저기 SBS가 와서 방송한 줄 알고 선발 낸 거 아니에요? 김경문 감독? 황준서 선수는 우리가 가서 방송을 볼 엄청 잘 던지던데요? 그래서 농담이었어요. 뭘 놀래고 그래요? 아니 무슨 예능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저는 아직 위원님의 개그 포인트를 잘 못 잡기 때문에 진짜.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일 끝나고도 인사를 드릴 예정입니다. 옵터 리뷰에서 인사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대전 갔는데 황준서 선수 우리 방송에도 완전 올 시즌에 가장 좋은 투구 했잖아요. 지난 등판 때. 그래서 지지난 등판이죠. 지난 등판 때는 잘 못 던졌고. 그래서 지금 올린다라는 분석을 이순철 위원께서는 내놓고. 근데 그런 것도 탑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어제 보니까 뭐 방송국에서 자기들이 와가지고 승려됐다고. 뭐 방송국에 승려가 어디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그거 있었으면 이순철 위원은 지금 저 부산에서 시장 나가셨습니다 지금. 라고 못 들은 걸로 하시고요. 내일도 이순철 위원님 기차표가 10시기 때문에 오늘 옵터 리뷰까지 내일까지도 끝까지 함께 하실 수 있다는 점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순철 해설위원, 저는 정우영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